일본에서는요, 남이 내 일에 참견하는 걸 최대 신뢰로 여겨요. 괜찮아? 라는 말조차 부담스럽게 느끼는 문화. 그런 제가 한국 남자와 결혼했어요. 처음엔 솔직히 숨이 막혔어요. 밥 먹었어? 옷 따뜻하게 입었어? 왜 전화 안 받아? 매일 매순간 쉴 새 없는 관심. 일본식으로 말하면 완벽한 오지랖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 오지랖 없인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오지랖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제가 200년간 예의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게 사실은 상처받기 싫어서 만든 정중한 감옥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 있었거든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관심이 부담스럽거나 반대로 차갑게 느껴진 적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도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일본에서는 남에게 패기치지 않기가 최고의 미덕이죠. 아프면 혼자 참고, 힘들어도 혼자 해결하고, 도움이 필요해도 먼저 말 안 해요. 그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배웠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요, 이게 성숙이 아니라 외로움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학습이었던 건데, 28, 회사 출장으로 서울에 왔다가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첫인상? 되게 친절한데 좀 많이 물어보는 사람? 점심 먹었어요? 집 찾아가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혼자 괜찮아요? 정직하게 말하면요,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내 일에 관심이 많지? 나 괜찮다는데. 근데 그 사람 계속 그랬어요. 데이트할 때도, 전화할 때도, 카톡할 때도. 오늘 점심 뭐 먹었어? 회사 일 힘들지 않아? 저녁은? 제 일본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그러더라고요. 좀 피곤하겠다. 경계가 없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진. 근데 진짜 문제는 제가 이 경계라는 걸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은 같은 동아시아지만 관계의 경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일본은 개인의 자율성을 극도로 존중하는 문화. 들리긴 좋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의미하는 건 타인의 고통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포장한 무관심이에요. 반대로 한국은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챙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그런데 이 차이가 얼마나 본질적인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게 단순히 문화 차이가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는 걸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예요. 독감에 걸렸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온몸이 욱신거렸죠. 일본에 있을 땐 이럴 때 그냥 집에서 혼자 누워 있었어요. 약 먹고 물 마시고 푹 자면 낫잖아요. 이게 제가 28년간 학습한 혼자 버티는 법의 완성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말 안 했어요. 괜찮아, 쉬면 돼 이러면서. 근데 남편이 회사에서 제 목소리 듣고 바로 알았나 봐요. 1시간 뒤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회사 조퇴하고 온 거예요. 손엔 편의점 봉지 가득. 야, 왜 아프면 말을 안 해? 저는 그때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괜찮은데 회사는 왜 나왔어?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괜찮은 게 어딨어. 열이 이렇게 높은데. 그날 밤 남편은 제 옆에서 한숨도 안 잤어요. 1시간마다 이마에 손 대보고 물 갈아주고 땀 흘리면 수건으로 닦아주고 물 마셔, 약 먹어, 죽 좀 먹어봐. 일본이었으면요, 아무도 안 그래요. 본인 일도 바쁜데 밤새 옆에서 지켜본다는 건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때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가용성, 이모셔널 어베일러빌리티 들어보셨나요? 이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필요로 하는 걸 알아채고 느끼고 바로 행동하는 능력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당신이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진짜 괜찮은지 아닌지를 말이 아니라 분위기로 읽어내는 능력. 제가 28년간 배운 건 괜찮다고 말하면 괜찮은 척 해야 한다 였어요. 근데 남편이 읽어낸 건 제 목소리 떨림, 평소보다 짧은 대답,
전화 끊는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람과 둔감한 사람의 차이예요.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건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상대의 고통을 알아채느냐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질문이 많고 챙기는 게 많고 계속 연락하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항상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였어요. 근데 왜 저는 이게 부담스러웠을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일 있고 몇 달 뒤 도쿄에 있는 친구들 만나러 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친구들이었죠.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남편 너무 집착 아니야? 맨날 연락하고 밥 먹었냐 물어보고. 다른 친구도 거들었어요. 응, 나였으면 못 참았을 것 같아.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어요. 예전에 저였으면, 맞아, 나도 그래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입 밖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야, 그건 집착이 아니라 사랑이야. 친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 말을 계속했어요. 너희 아플 때 누가 옆에 있어줬어? 힘들 때 누가 알아줬어? 나도 전엔 혼자가 편했어. 폐 안 끼치고 신경 안 쓰고. 근데 그게 정말 행복한 거였을까? 그 말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 애착 이론, 어타치먼트 띠오리이 떠올랐어요. 심리학자 존 볼비가 발견한 이 이론은 충격적이에요. 어릴 때 형성된 애착 패턴이 성인이 된 후 연애할 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혼자가 편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관계에서 상처받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일본처럼 독립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회피형 애착 패턴을 성숙함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혼자서도 잘해.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돼. 이게 자랑스러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누군가에게 기댔다가 실망할까봐 아예 기대는 법을 배우지 않은 거리였던 거예요. 반대로 안정 애착은 뭘까요? 의존과 독립의 균형이에요. 필요할 때 기댈 수 있고 혼자서도 설 수 있는 능력.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기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혼자서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진정한 성숙은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는 용기예요. 일본에서는 패 끼치지 않는 게 예의라고 배웠어요. 혼자 해결하는 게 멋있다고, 독립적인 게 성숙하다고. 근데 그게 외로움을 미화한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남편의 오지랖은요, 제가 평생 외면해온 걸 정면으로 마주하게 했어요. 누군가 나를 챙겨도 괜찮다. 기대도 괜찮다. 패가 아니라 사랑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물론 주변 반응이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일본 가족들은 걱정 많이 했죠. 문화가 너무 달라서 힘들 거야. 한국 친구들도 언어 장벽 괜찮아? 이랬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가장 큰 장벽은 문화나 언어가 아니었어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믿지 못했던 제 낮은 자존감이었어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남편은 지금도 여전해요. 밥 먹었어? 잘 갔어? 오늘 뭐 해? 예전엔 귀찮았던 그 질문들이 지금은 제 하루의 안전망이에요. 누군가 제 하루를 궁금해한다는 것, 제 안부를 묻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아요. 사회적 교환 이론, 악스 익스체인지 띠어리에서는 관계를 주고받는 것의 균형으로 봐요. 비용과 보상을 계산하고 손해보지 않는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랑은 이런 거래 계산을 뛰어넘어요. 한 사람이 보내는 밥 먹었어? 라는 세 글자와 다른 사람이 느끼는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마음의 평화. 이 둘의 가치는 숫자로 잴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교환이 공정한지가 아니에요. 서로가 주고받는 것에 의미를 느끼느냐예요. 만약 당신도 누군가의 관심이 부담스럽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오지랖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건지.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사람의 관심이 정말 오지랖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사랑받는 걸 두려워하는 건가요? 당신은 혼자가 편한 건가요? 아니면 관계에서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혼자인 게 익숙해진 건가요?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게 정말 폐인가요? 아니면 그게 인간이라는 사회적 동물의 본질인가요?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요. 당신도 저처럼 누군가의 오지랖이 생명줄처럼 느껴지는 날이 올 거예요. 문화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배경이 달라도,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그게 밥 먹었선? 아, 요케이든, 다이조부?든 상관없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의 따뜻한 오지랖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게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언젠가 깨닫게 되실 거예요.